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결혼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조언 전해드리는 결혼 아카데미의 메리언니입니다. 이혼이 인생의 실패로 낙인 찍히던 시대는 끝난 지 오래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며 이혼만은 안 돼 하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희생과 선택도 그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버 이혼이 본물 터지듯이 많아진 것은 나를 희생하기 위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개인의 자각이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을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혼과 재혼은 나 그리고 더 나아가 나와 내 가족들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자 가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의 실패가 두 번째의 성공을 위한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주제는 재혼을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4가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싱 카페나 앱을 통한 가벼운 만남은 지양하자. 이혼한 후 속박에서 해방됐다는 생각에 자유를 즐기고 상처 입은 자존감을 회복하겠다는 마음으로 무분별한 만남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싱 카페나 앱들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지만 결과는 안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한 신문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혼 6년차 박모 씨는 이혼한 사람 가운데 인터넷 카페에 기웃거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서로 처지가 비슷하다 보니 위로가 되고 친구가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덜어는 즉흥적이고 일회성이 강한 만남을 선택합니다. 대부분 바람직한 결실을 맺지 못하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혼 모임에서 만난 사람에게 멋모르고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아주 낭패를 보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고 하니까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결정하자. 결혼은 현실이지만 재혼은 더 냉정한 현실입니다. 한 번은 실수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실수가 아니라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급하게 재혼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계나 자녀 양육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거나 이혼남, 이혼녀라는 낙인을 빨리 지우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혼을 고단한 현실을 위한 도피처 정도로 여기면 큰 오산입니다. 더욱이 이혼의 사유가 됐던 가정폭력이나 외도 등의 습관을 그대로 갖고 간다면 이혼의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초혼은 사실 두 사람만 행복하면 됩니다. 기껏해야 부모님까지만 신경 쓰면 되죠. 하지만 재혼은 거기에 더해서 자녀들의 의사까지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에게 아이가 있을 때에는 아이에게 재혼 의지를 밝히고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아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재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와 새 엄마, 새 아빠와의 갈등이 부부간의 갈등으로 커지고 자칫 자녀의 탈선, 가정의 불화, 그리고 이혼의 가능성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이든지 성인 자녀이든지 간에 아이와 먼저 친해져야 하고 되도록이면 아이의 입에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이 나와야 문제 발생의 소지가 적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눈높이를 냉정하게 평가하자. 30대가 아닌 40대나 50대의 재혼의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성취를 이룬 남성분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남성분들은 이혼을 잘 안 하죠. 또 사별이 아닌 바에야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통해서 경제력이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재력을 가진 재혼 남성들은 젊은 여성분들과의 만남을 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좀 더 현실적인 눈높이를 가지고 재혼에 도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커플 매니저들과 상의해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겁니다. 네 번째, 내가 바뀌어야 한다. 재혼을 위해서 찾아오신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혼의 원인을 여쭈어보면 많은 분들이 전 배우자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말하십니다. 외도를 했다, 술버릇이 안 좋았다, 성격이 이상했다, 뭐 이런 것들이죠. 물론 그렇게 친밀도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매니저에게 나의 치부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나 때문에 결혼이 파탄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내가 아니라 상대가 문제였다라고 이혼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탱고도 두 사람이 추는 겁니다. 분명히 나도 뭔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 문제가 뭔지를 냉정하게 알아차리고 그걸 먼저 개선하는 것이 재혼을 위한 선행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먼저 자문자답을 해봅시다. 이혼에 이르기까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없었는지, 그리고 충분히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 때 재혼에 도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4가지 조언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결혼을 해본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같은 동화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결혼 생활에 도입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을 하시려는 분들은 한 번 가본 길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째 긴 여정을 잘 뚜벅뚜벅 걸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분들도 다가오는 또 다른 사랑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만큼 우리의 삶을 근사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는 아주 멋진 말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는 결혼 아카데미의 메리안이었습니다.